예, 많이 기다리셨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 고교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명품 학군 1번지 조성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관한 맞춤형 정보와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강식 북구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를 위해 늘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북구의 의원님,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주최하고 대구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고교 입학 설명회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장래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고심이 많으실 걸로 이루 짐작이 갑니다. 오늘 그래서 유명한 분들,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해소할 유명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2 교육 과정의 적용과 고교 선택 및 대학 준비라는 주제로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과정 지원단으로도 활동하셨고 고교 학점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외에도 여러 교육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상 열거를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호산고등학교 교감 선생을 계시는 신수근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1일자로 교감으로 구입한 따끈따끈한 교감 신수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8월 말까지는 수성구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9월 1일자로 달서구에 있는 호산구에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8월 말까지도 세팩을 연락에 쓰고 대전화에서 적어줘야 하니까 연락에 쓰고 구입을 했는데 세포를 안 써서 이제 너무 좋기는 한데 또 그에 따른 나머지 또 힘든 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또 분이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썼었거든요. 그때도 여기를 막 학부모님들이 채우셨고 오늘 또 꽉 채우셨는데 그렇게 보니까 학생들보다 학부모님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이 열정이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지면 가장 좋으련만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저도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대학생인데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 나온 친구들은 관심이 있다는 거고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들도 저도 교사 시절에 얼마 전이긴 하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냅둬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중하위권 또는 중상고등도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게 진정한 교육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강사의 입장에서 열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보여서 다 아는 걸 설명드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조금은 되는데 아무튼 쉽게 표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이고요. 저는 고교 학점제가 2018년부터 학교에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전국에 4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전국의 6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할 때 제가 그 중에 한 개 학교를 맡아서 업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교사, 교장, 장학사, 교육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하셨고 그때부터 고교학점제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기억나시죠? 2020년도에 코로나였었죠. 이 교육에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 그냥 일반 칠판에 분필로 반성하고 그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기점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닥친 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교무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교감생님 퇴직할 때라서 학교에 잘 안 나오셨고 2월달 때 교장선생님 또 새로 모임하셔가지고 교장선생님이랑 저랑 둘만 학교에 매일 나갔는데 3월달이 돼도 학생들이 등교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교장선생님이랑 급식이 안 되니까 매일 밥을 사 먹었어요. 식당에 갔었는데 그때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옆 테이블에 어머님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요즘 교사들 수업도 안 하는데 마스크 공장에 가서 마스크가 좀 만들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이제 교사인 티도 못 내고 교장선생님이랑 둘이 꼭 다물고 밥만 먹고 나왔었는데 그때 학교는 전쟁터였거든요. 학교 안에는 수업이 없어서 노는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들도 3월달에는 안 나오셨지만 나중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등교하는 거를 대비해서 언제 또 등교할지도 모르고 학사일정도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부의 정책이 방송을 통해서 먼저 발표가 되고 학교에는 공문이 안 오니까 저희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 왔을 때 교차돼서 나오니까 근데 형평성에 맞게 수업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나온다면 또 방역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IT 관련해서 교육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연패도 하시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교육계에도 막 불어닥친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 수업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수업하고 있으면 화면에 애들이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또 화면에 갑자기 아버님이 런닝 바람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런 걸 거쳐서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지만 아직도 많이 새로운 것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전자칠판, 스마트 TV 이런 걸 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러면서 또 학습 격차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아시다시피 그리고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학령 인구가 줄어들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총 인구 수는 저희가 2023년, 4년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인구학자가 얘기하는 총 인구 수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과학의 발달로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니까 태어나는 인구만 누적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전체 인구도 줄면서 학령 인구는 벌써 1980년대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구체적 수치를 준비해 봤는데요. 1972년생은 10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72년생까지 다들 안 되시죠? 얼굴 보니 다 젊어 보이시는데. 근데 2002년, 약 30년 보잖아요. 이때 반토막이 났어요. 50만 명. 반토막 나는데 30년밖에 안 걸렸고요.
2023년, 지금 올해가 2024년이니까 아직은 집계가 덜 됐으니까 작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23만 명입니다.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23년 작년 대구 출생아 수가 10,000명도 안 됩니다. 네, 9,400명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경대의 학생 수가 1년에 뽑는 학생 수가 4,999명이거든요. 그리고 4학년까지 하면 약 2만 명이라고 그래요. 경대 학교 학생 수만큼도 안 된다는 거죠. 심각하죠. 저는 아직 고등학교에 있어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이 애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이때 우리가 자랄 때 교육하는 거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때는 다 같이 똑같은 수업하고 똑같이 뭐 하라 하면 하고 막 이랬었지만 얘들은 전부 다 나라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지만 이 나라가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개별화 지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 때는 아니어도 됐었지만. 그리고 이런 책을 하나 봤는데요. 이 책자의 저자는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본인은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과는 옆자리에 앉은 좀 여유로워 보이는 동료가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지켜보고 책자를 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선택과 집중이더라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전부 다 하고 열심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선택해서 얼마만큼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는 거고요. 이런 시대상에 반영해서 교육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리고 이 고교 학점제를 학교에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바뀐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정의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다니시다 보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끊어서 해석을 해보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고1 때 샀습니다. 고1 때. 이때 쌓는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1학년에 모든 학생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은 꼭 들어야 되는 공통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 3학년 때 이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은 1학년 때 하고요. 선택했는 과목을 2, 3학년 때 이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 과목을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3학년 때 그러한 과목들을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을 학점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적해서 그 누적 기준이 맞으면 졸업을 시켜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학점이라든지 이수 기준이라든지. 학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총 시간표에 들어가는 수업 시간은 몇 시간이 되나요? 총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5일에 7시간이니까 총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35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2015는 여기에 빈칸이 1개 가능했어요.
34시간. 근데 이제 지금 중3 학생들부터는 여기에 여기 비어 있죠. 그리고 여기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강이라고 보이시죠? 공강 또 수업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 3시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총 32시간. 근데 학점의 의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음악 연주가 몇 시간 보이세요? 2시간 보이죠? 요거를 2학점이라고 합니다. 학점의 의미는 일주일에 이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을 하는데 50분을 1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2번 들었으면 2학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일본어가 1개 들었잖아요. 그럼 일본어는 1학점 요런 식으로 학점의 의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일주일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공강 빼고 2개 빈 거 빼면은 학점이 32학점이고요. 요 시간표가 한번 짜지면 한 학기 동안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까지 학기는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해서 총 6개 학기죠. 그러면은 학기가 총 6개니까 한 학기에 32학점이고 6개 학기 하면은 32 곱하기 6 하면 몇 학점이 되는지 192학점이죠. 요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학점 수가 됩니다. 이 192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192는 모두 똑같은데 여기 빈 칸을 3학년 2학기 때 수능을 치면 수능 후에 학교에 남아있기 좀 곤란하니까 여기다 땡겨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2시간인 학교도 있고 33시간 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35개 하는 학교는 잘 없어요. 거의 32시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학점을 채워야지 졸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시간표 보시면 자, 요 시간표는 인지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영화 감독이 꿈이고요. 요 시간표는 지형이라는 학생인데 외교관이 꿈이래요. 시간표가 다르죠. 예, 고등학교 들어가면 시간표가 같은 반인데 다릅니다. 1학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1학년은 거의 같은 반이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학년부터는 달라야 됩니다. 보시면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월요일 1교시 문학 요런 과목은 같은 반에서 같이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음악 연주인데 이 학생은 정치학업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시간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다 일어나서 다른 장소로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는 과목을 들으러. 그리고 또 세계사는 이 학생은 요 시간에 듣는데 이 학생은 요 시간에 듣죠. 같은 과목이라도 다른 시간대에 다른 친구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과목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과목을 잘 신청해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 과목 선택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 선택을 하고요. 2학년 때, 3학년 때는 선택한 과목을 수업을 듣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수업을 듣고 보시면 근데 선택을 하려면 이 아까 여기 앞에 학생은 이 진로가 영화 감독이고 이 학생은 외교관이라서 이런 걸 선택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신의 진로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로가 흔들리면 과목 선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중에 3학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적힌 과목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1편 달신인 애보다 입학사정관들이 그래도 1편 달신이 자기과에 오고 싶어하는 애들을 교수님들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진로를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학생이 잘 없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흔들리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1학년 들어가면 대부분 의대 이렇게 하잖아요. 스카이 이렇게 하잖아요. 2학년 경대 그 다음에 4학년 가면 4년제 만이라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어쨌든 빨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월달쯤에 1차 수강 신청하고 9월달쯤에 최종 수강 신청을 하는 학교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 교과서 신청이 10월달에 있고요. 또 이 이후에 과목을 바꾸게 되면 교과서는 못 바꿔줍니다. 학교에서는. 이 교과서 업체가 상당히 커서 힘이 세다 하더라고요. 그 시기를 조정을 교육부에서도 함부로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 TO 문제가 있잖아요. 과목 선택에 따라서 이때 교사 TO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 선택이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초기에 6개 학교가 학점제를 하셨는데 지금은 전부 다 예. 달라져 있어요. 네. 지금은 모든 전국의 고등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 기준이 아까 제가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만 취득해서 졸업할 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요 학점을 취득하려면 과목별로 이수 학점을 취득해야 됩니다. 과목별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업 출석 일수만 3분의 2 이상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고요. 중3 학생들부터는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맞아야 과목 이수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출석률이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과목은 미수철. 보시면 미충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한 번의 기회는 줍니다. 학교에서 예방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지도도 있습니다. 네, 책임교육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책임이지 않느냐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보충지도까지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생활기록부에 미수라고 적힙니다. 네. 그 과목명이 남아있고 미수라고 적힙니다. 좀 아직 입시가 안 겪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치명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수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졸업은 됩니까? 192가 안 되면 졸업을 못하고요. 그러면 그 과목을 미수했으면 어떻게든 다른 학점을 채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정규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것만 해도 말씀드릴 게 한 시간이 넘지만 저는 이제 교육과정 관련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과목 선택.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해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기보다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2장이 있을 거예요. 2개 학교, 가상의 2개 학교인데요. 요 표를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합니다. 편제표. 요 편제표는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정보공시라고 검색하시면 그 학교를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학교에서 공개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교육과정이에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보셔도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요거를 잘 보시고 여기에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2개 가상의 학교예요. 하나는 저희 학교 건데 아직 완성본이 아니라서 이제 1학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거 선택하는 거라든지 학생들에게 다시 또 안내를 자세히 할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그리고 어머님들은 미리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A 학교로 먼저 보시면 제일 왼쪽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죠. 학교 지정 과목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 과목을 딱 지정하니까 너네는 똑같이 들어라 라는 과목이고요. 밑에 학생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교과라고 하는 거는 과목의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교과 그러면은 그 밑에 하위에 과목이 우리가 많이 듣던 독서, 문학, 공통국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과목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과목 유형에 따라서 제일 오른쪽에 성적 처리 유형 있죠? 그것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과목 유형에 따라서 그 과목의 깊이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는 과목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학점, 운영 학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학점은 교육부에서 이 과목은 이 정도의 학점으로 수업을 하는 게 이 과목을 만든 취지에 제일 맞다라고 정해준 학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통국어 1 같은 경우에 4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교육부에서 정해준 거고요. 운영 학점은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학점입니다. 꼭 4를 안 해도 됩니다. 3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교는 3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실정에 따라서 이거를 또 숫자를 딱 맞춰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숫자가 딱 안 맞아 떨어지면 조절을 하기도 하거든요. 3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칸에 보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해서 1, 2학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의 학점 수가 적혀져 있죠. 뭐 어떻게 보는지는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좀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여기 독서 토론과 학생 선택 과목의 첫 번째 국어, 독서 토론과 글쓰기, 기하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2학년 1학기에 색칠되어 있잖아요.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선택군 안에서 택, 3, 10이 되어 있는 숫자는 그 10개 과목 중에서 3개를 선택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라는 뜻은 3개를 선택했는데 12니까 3으로 나누면 한 개당 4학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지금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죠? 이때 막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목 유형도 보셔야 되고요. 학교 지정 과목에 어떤 게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또 어떤 과목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감이 전혀 잘 안 오시잖아요. 이름만 봐서는. 근데 이 과목들 안내하는 책자가 또 이렇게 한 번 두껍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학생들에게 1학년 때 또 다 나눠줄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파일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다. 성적 처리는 어떻게 한다. 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진로 학과는 어떤 게 있다. 라고 파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까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B 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B 학교도 틀은 똑같잖아요. 예, 이 틀은 똑같습니다. 151층 안내 모든 고등학교 교육청에 제출하는 표거든요. 그러면 학교 지정 과목 1학년 때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국영수, 사회과학, 한국 실험 이런 거 있고요. 밑에 기술과정 정보 이 부분이 다른 학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교양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독서 토론과 글쓰기가 저 밑에 선택분 2에 국어에 찾으셨나요? 요거는 지금 어디에 개설이, 몇 학년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2학기에 개설이 돼 있죠. 다르죠. 아까 A 학교는 2학년 1학기에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학교는 3학년 2학기에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듯이 학교마다 개설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지정 과목은 좀 비슷한 경향이 있고요. 근데 또 이 학교는 2학년에 지정 과목에 국영수가 없죠. 아까 A 학교는 국영수가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B 학교는 지정 과목으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학생 선택에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어머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정 편집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 내 아이의 진로에 맞는 교육 과정을 잘 설계할 수 있는 편집표가 어느 학교인지도 보시는 게 좋고요. 아이고, 갑자기 막 댓글을 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B 학교는 1학년 거기 제일 위에 칸에 보시면 1반 옆에 로봇공학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 아까 A 학교는 그냥 1반밖에 없었는데 B 학교는 로봇공학이라는 줄이 한 줄 더 있죠. 예, 요런 거는 교육과정 중점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과정 중점 학교가 대구 시내에 한 몇십 개 있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74개 있고 교육과정 중점 학교는 20몇 개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 중점, 음악 중점, 이 학교는 로봇 중점, 의료보건, 복지, 그 다음에 또 뭐 학교마다 달라요. 거기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학교 지정 과목은 다 이수를 해야 된다고요? 네, 요 학교, 그 학교에서는.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미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는 그냥 다 같이 들어라라는 뜻인 거지, 이수를 무조건,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 자기가 듣는 수업은 이수하라고 안내는 하지만 학생에 따라서 이수를 못할 수는 있고, 그러면은 다른 걸로 또 채워야 됩니다. 학교 지정에서 20학점을 못하고 나중에 학생 선택에서 20학점을 내면 그것도 되기는 되죠. 근데 20학점을 채울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까지 다 해야, 여기 있는 과목들을 여기 있는 대로 해야지 192가 되거든요. 정규 시간 안에. 네. 그리고 정규 시간 밖에 또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편집표 보는 방법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넘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표는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교육과정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과목은 여기저기 이렇게 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침에 맞게 그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부터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홀고,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을 굳이 찾아보니 재수생이 좀 불리할 거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1 애들한테는 너는 재수 절대 하면 불리하니까 무조건 그냥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가 이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랑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눠지는데 교과를 졸업할 때까지 174학점. 그러면 창체는 몇 학점인지 계산이 가능하시죠? 아까 192에서 174를 빼면 18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지금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동 봉진이라고 해서 4개 영역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개 영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봉수가 빠졌나? 그건 아니죠. 여기 동아리 밑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사는 공식적으로는 어디에 갖다 붙여도 괜찮습니다. 보르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도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요게 자동 봉진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진로만 700자고 나머지는 500자거든요. 이 6개 학기면은 3개 학년이면은 그것도 글자 수가 엄청 커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 부분도 개별화돼서 적혀져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학년 일반 학생들이 다 같이 앉아서 성교육 받으면 뭐 몇 월 며칠 성교육 받은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입학 사정관님들은 이제 똑같은 문장을 블록 처리를 해요. 그래서 아예 안 보여요. 학생마다 다른 내용을 적어줘야지만 이 점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 생활기록부를 얼만큼 신경 써서 적어주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교사 입장에서는 그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 근데 저는 과학교사거든요. 화학 전공인데 1학년 통합과학을 가르칠 때 8개 반을 들어가면 30명에 8개 반이면 240명에 2학년에서 3학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수백 명의 애들을 개별화해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선생님 앞에 어떻게든 알짱거려라. 네, 질문을 많이 해라. 그리고 선생님한테 하여튼 본인을 많이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러면 걔에 대해서 적어줄 것도 있고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어떻게든 좋게 보이거든요. 쉬운 질문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질문 많이 하는 학생. 그리고 질문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신경 써서 적어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죠. 성적이 안 되면 성적 기본으로 되고 이것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이 부분인데요. 일단 보통 교과는 일반고랑 특목고 학생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과목들이고요. 전문 교과는 특성화고입니다. 올해까지는 전문 교과가 따로 있었는데 특목고용 전문 교과가 따로 있었어요. 원투로. 근데 이게 그 과목들을 그냥 일반계에서 다 가지고 와서 막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냥 차라리 이쪽으로 합쳐라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보통 교과에는 공통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 때 모든 학생이 들어야 되는 공통과목이고요. 2, 3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과목이 있는데 3개로 또 나눠집니다. 일반, 진로, 융합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진로, 융합. 일반은 그냥 그 교과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로는 조금 심화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융합은 말 그대로 융합 과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영수, 공통과목은 공통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있고요. 기본 수학, 기본 영어는 이거를 못 따라가는 기초 기본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하라고 하는 과목이라서 대부분은 그냥 공통 수학, 영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성적 처리도 달라지고요. 조금씩. 그리고 여기 빨간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수능 과목입니다. 네, 수능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의 요 과목들은 요게 지금은 80%는 공통 과목이고 20%는 선택 과목 따로 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지니까 교육부에서 1과 똑같이 시험 쳐라. 그래서 수능 통합형으로 바뀌었고요. 파일은 제가 남겨놓고 갈게요. 파일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회가 이번에는 수능 과목이 공통 과목이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과목입니다. 1학년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융합형으로 지금은 모라생지 중에서 선택해서 치는데 저는 아까 화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합과학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저보고 출제하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수능 통합 융합을 지향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학은 그래도 과목 이름을 보면 어떤 과목인지 대충은 감이 와요. 근데 사회는 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지리탐구는 지리겠죠. 뭐 사회도 4개의 과목의 선생님이 계신데 진로 선택은 9개거든요. 과목이. 그러면 과학은 8개인데 딱 2개씩이에요. 근데 사회는 9개면 어떻게 나눠지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과목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체육, 예술, 기술, 과정, 정보가 원래는 과목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과 군으로 빠졌어요. 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교양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용 과목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심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뭐 이런 고급 수학, 그다음에 실험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목도 1단계 고에서 해도 된다. 근데 지금은 이런 과목을 가지고 오면 ABC로만 성적이 산출되는데 지금 중3부터는 5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등급 나왔는데 보시면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과목은 A, B, C 절대평가로만 나눠지고요. 교양 과목은 패스 앤 페일로만 나눠지고요. 나머지는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로만 절대평가로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요거 2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은 A, B, C, D, E 그리고 5등급으로 산출이 되고요. 예외가 딱 12개 과목만 있습니다. 예외가 딱 12개 과목이 아까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다시 보시면 여기 사회의 융합선택 과목 9개랑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3개랑만 5등급이 산출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등급 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같이 개설이 되면 진로 선택을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담이 적으니까. 근데 또 뭐 내신이 필요한 학생들은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로 선택이 조금은 부담이 덜 해요. 근데 그런 과목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목이 없어졌다. 딱 12개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등급의 요 등급제는 아시죠? 1등급은 10%. 기존의 거의 2등급에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감안하시어. 그래서 교사로서는 되게 딜레마인 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100점을 다 만들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100점이 다 나오면 저희는 심할서를 써요. 네. 왜 이렇게 했냐고 막 교장쌤한테 불려가서 혼나요. 변별을 내야지. 다 100점이면 1등급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100점 나올까 봐 100점 몇 명 나올까 봐 매일 가슴을 졸여요. 진짜. 애한테도 미안하고 걔도 1등급이 나오면 걔한테 유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화학이니까 신청 학생이 많지 않거든요. 38명이 돼야지 1등급이 2명이거든요. 그럼 37명이 되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네. 신청할 때는 우리 학교 편제표에 없는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데 이거를 안 듣고 이거를 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하겠죠.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이 보는 교육과정 표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자기들이 보기 좋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학생의 수학 관련 과목이에요. 보시면 이 학생은 수학 1을 2학년 1학기에 여기 지금 적힌 과목은 2015입니다. 그러면 이 4학점이고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이수했고 2등급을 받았고 이수자 수는 175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고요. 여기 빈칸이 보이시죠? 확률 같은 게. 이 과목은 이 학교에서 개설이 되었는데 이 학생은 안 들었는 과목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박사장관 입장에서 왜 안 들었을까? 합통은 고등학생한테는 좀 기본 과목인데 왜 안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경제 수학, 고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진로가 수학이 아니면. 근데 합통을 안 들었다는 거는 조금 갸웃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은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학생 경우에는 이제 사회 쪽의 과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3학년 때 국제법 전문 교과니까 심화 과목이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세히 보시면 국제법이랑 국제경제를 들었는데 2학년에서 기본이 되는 이 정치와 법 과목이 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국제경제도 있는데 여기 경제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듣지 않고 이걸 들은 거죠. 입학사정관이 보기에는 뛰어넘었네. 물론 우수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금 의아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보시면 A 학생, B 학생이 있는데 둘 다 경제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둘 다. 누가 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A 학생은 수원, 수투, 학통, 경제, 정치학원 그 다음에 경제, 수학 이런 걸 들었잖아요. 국제경제 그 경제와 관련되는 심화 과목을 들었고 B 학생은 미적분을 들었어요. 근데 경제학과의 핵심 과목은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붙었지만 얘도 열심히 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상위 5%로 붙었고 얘는 상위 15%로 붙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미적분을 안 들었는데 못 들었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학교에서 선택권이 아예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미적분이 선택이 안 되도록. 미적분은 잘 없는데 하여튼 학통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이면 학통이 선택 자체가 안 되도록 편대표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간혹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을 더 우선해서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이 없는 교육과정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계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학교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여기 물리반도체과학부를 지원한 C 학생과 D 학생이 있는데 이 C 학생은 이번에 수원, 수투, 미적분, 학통 다 들었고요. 물, 생지를 들었어요. 근데 D 학생은 수원, 수투, 기하 들었고요. 미적분, 학통 들었고 물, 생, 물화, 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C 학생은 고급 물리, 고급 지구과학 이런 거 들었고요. 밑에 학생은 고급은 없고요. 그냥 물투, 화투 이렇게 들었거든요. 감이 오시나요? 어떤 학생이 더? 보시면은 물리 반도체 과학부는 물리학 전공과 반도체 과학 전공이 합쳐진 과학입니다. 근데 물리학은 수학, 물리, 반도체는 화학이 바탕이 돼야 되는 과예요.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D 학생을 좀 더 좋게 본다. 그래서 C 학생한테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보시면 왜 기하가 개설됐었는데 왜 기하를 안 들었어?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을 왜 이수하지 않았어? 이런 질문을 주로 했죠. 그런데 D 학생한테는
그 학생이 활동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질문 자체가 다르죠. 네. 그리고 학생고등학 전형에서 평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3개의 요소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4개의 요소였는데 보시면 학업 역량 뭔지 아시겠죠? 성적입니다. 거의 성적. 진로 역량 요게 선택 과목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뭔지 아시겠죠? 리더십 뭐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점수가 좀 적은 편이고요. 요 2개가 큰 점수를 차지하는데 여기 보시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상당히 큰 점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비율은 학교마다, 그 다음에 과마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다릅니다. 비율은 다르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경대 학생부종합 일반 전형인데요. 보통은 학생부종합 그래도 성적이 들어가죠.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주요 교과 평균 등급 성적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과 전형이 아니더라도 성적이 들어가는데 일반 전형이 경대에서 보시면 학업 역량에 자기주도적인 학업 태도, 교과 기반 학습 노력 및 성과, 적극적 참여와 탐구 과정 노력, 성적 자체는 없죠. 이 전형은 성적은 안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진로 역량인데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정도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대에는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이거를 보여주면서 성적 9등급 받아도 갈 수 있다. 너무 과장을 했지만 성적을 안 본다. 경대에 갈 수 있다. 학생부종합 전형은 세특에 잘 적히면 된다.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으쌰으쌰 잘해보자. 그리고 리더십도 들어간다. 자, 노동장 할 사람 애들이 정말 노동장도 리더십에 해당이 되거든요. 반장, 부반장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모든 학습도 시키거든요. 노동장 하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목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성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활동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 다른 활동을 또 많이 지원을 해주는 학교를 찾는 것도 안목을 넓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잘 녹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편적인 활동보다는 1학년 때부터 연계된 활동이 좋다. 1학년 때 했던 활동이 끝이 아니라 1학년 때 뭔가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심화해서 2학년 때 하고 좀 더 심화해서 3학년 때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꽂힌 학생이면 그 관련 따로 교수님들이 더 선호하겠죠. 그 생활기록부 여기저기에 그게 드러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